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평범한 나무꾼 돌쇠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아주 성심이 곱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주변의 노인들이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하면 자신이 산에서 구해온 나무를 해서 갖다 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네 어른들을 잘 공경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사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노인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거기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자네 관상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 돌쇠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관상 본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돈 없습니다. 관상을 보고 싶어도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 안 받을게. 자네 관상이 하도 특이해서 그러니까 얼굴만 좀 보여줘봐. 네, 그럼 사주도 공짜로 봐줄 테니까. 공으로 봐준다는데 안 볼 이유가 있나? 내가 이런 행색이지만 꽤 잘 본다네. 나 한 번 믿고 한 번만 보게나. 노인이 어찌나 간절하게 말하던지 돌쇠는 없던 마음도 생겨서 결국 노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바쁘니까 빨리 봐주세요. 그리고 정말 관상값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 노인은 구석구석 돌쇠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신기해. 내 오래 살았지만 이런 얼굴 관상을 보다니. 사주 팔자를 한번 봐볼까? 노인은 돌쇠의 사주 팔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돌쇠에게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주 팔자를 보자 얼마나 복이 많은지 노인은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올해부터 운수가 대통이네. 앞으로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팔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살기는 염려 없는 사람의 사주네. 그렇습니까? 참 좋은 소리네요. 빈말이어도 정말 기분이 좋군요. 좋습니다. 그럼 다 봤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쇠는 점쟁이 노인의 그런 사주풀이에 몹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돌쇠가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니 갑자기 비가 잔뜩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냐면 돌쇠가 가야 할 길이 있는 산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돌쇠는 산길 옆으로 피해서 산이 무너지는 것에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 옆에 웬 깊은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웬 이런 곳에 이렇게 큰 구덩이가 있는 것이지. 전에는 보지 못한 구덩이인데. 돌쇠는 궁금해하며 구덩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웬 금덩이가 번쩍번쩍거리면서 있었습니다. 웬 금덩이가 있네. 가서 주워볼까 말까. 저 금덩어리가 나한테 필요한가. 그냥 나무나 열심히 해서 먹고 살면 만족할 만한 삶인데. 아까 노인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내가 저걸 주울 일도 없지. 저걸 주우려다 혹시 몸이라도 상하게 되면 안 되지. 이비에 저걸 주었다가는 온통 흙범벅이 될 거야. 돌쇠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기에 굳이 금덩이가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흙투성이가 되더라도 금덩이를 가져갔겠지만 이 나무꾼은 귀찮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와가는데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다가 보니 아는 친구 칠보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어디 가는 것이냐. 지금 날씨도 일이 안 좋은데 급한 일인 거냐. 그건 왜 물어보는 것이냐? 그냥 저기 마을 아래 쌀 사러 간다. 집에 쌀이 뚝 떨어졌다. 그러니 돌쇠는 친구를 생각해 준답시고 칠보기에게 아까 본 금덩어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산길이 무너져 내려앉아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샛길에 구덩이가 하나 있거든. 구덩이 안을 잘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더라고. 그걸 주워서 가져가라. 돌쇠는 친구 칠보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친구 칠보기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금덩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다고 어디서 장난을 치는 거야? 금덩이가 있으면 네가 가져왔겠지. 날 주겠냐? 저 한심한 놈 보게. 내가 그 말을 믿고 금덩이를 찾으러 가겠냐? 하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칠보기는 언덕을 내려가 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돌쇠가 말한 대로 산사태가 일어난 길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옆새길로 가보려 하였습니다. 금덩어리가 있다고 여기 구덩이에 저놈이 날 흙탕물에 쳐넣으려고 농을 한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새길을 한번 보려다가
발을 헛디져서 넘어지고 대굴대굴 흙탕물에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칠복이는 그래도 구덩이에 떨어진 김에 구덩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쇠똥이 잔뜩 수북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 이놈이 이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했구나. 칠복이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디서 가마니를 하나 주워다가 거기에 있는 쇠똥들을 싹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매고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놈 집에 가서 천장을 뚫고 방에다가 이 쇠똥을 갖다 부어버릴 것이오. 이 나쁜 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칠복이는 쇠똥을 한 가마니 담아가지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돌쇠가 피곤했는지 이미 잠에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잘 되었다. 이놈아 너도 당해봐라. 자다가 똥을 업어쓴 기분이 어떤지. 칠복이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초가집 지푸라기 지붕을 마구 뜯어내니 천장에 구멍이 뻥하고 뚫려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돌쇠는 코를 질질 골고 있었습니다. 똥 먹어라 똥 먹어. 이 나쁜 놈. 돌쇠야 내가 말한 금덩이를 내가 듬뿍 주마. 칠복이는 가마니를 돌쇠의 지붕에 구멍에 대고 쇠똥을 살살 방 안에 떨어뜨리고는 황급히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돌쇠는 어찌나 피곤했는지 자기 방 위로 쇠똥이 떨어지건 말건 집에 흙으로 난장판이 되도록 코만 질질 골면서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쇠가 실컷 자고 깨고 보니 해가 떠서 햇빛이 천장 구멍으로 들어와 방이 아주 밝았습니다. 어이 번쩍거리는 것들은 다 뭐야? 이건 금덩어리이잖아. 이것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돌쇠는 눈을 똑똑히 뜨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것들은 전날 낮에 산길 샛길 구덩이에서 봤던 금덩어리들이었습니다. 밤에는 빛이 없어서 칠복이가 흙이 묻은 쇠똥처럼 봤던 금덩어리들이 햇빛을 받으니 흙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금으로 잘 보였습니다. 아니 왜 이것들이 여기 와 있지? 분명히 어제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돌쇠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금덩어리들을 떨구고 간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참 신기하구만. 이건 내가 칠복이에게 주워가라고 했더니 이놈이 주워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왔네. 뭐 고마운 일이로구만. 돌쇠는 금을 팔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부자가 되었지만 매일 쉬지 않고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쇠가 집 앞에 있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절벽 쪽에 반짝이는 풀이 보이는 것입니다. 돌쇠가 천천히 가서 보니 산삼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산삼이 지천해 보이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을 만큼 사는데 굳이 저 산삼까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되지. 혹여라도 절벽을 무리하게 타다가는 몸이 성치 않을 거야. 저것이 내 것이면 언제가는 알아서 오겠지. 그리 생각하고 돌쇠는 나무를 한 짐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적들이 산에 숨어서 행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산적이 돌쇠가 본 산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놈들이 알면 모두 닦여서 자기들이 갔겠지. 굳이 내가 산삼을 발견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저놈들이 모두 가고 나면 나 혼자서 캐서 다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다른 산적들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산적들이 다들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적은 몸이 아픈 척하며 다른 산적들을 보냈습니다. 어이구 자네들 먼저 가게나. 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볼일 좀 보러 갈게. 금방 따라갈 테니 빨리 가게나. 그리고 보자기 하나를 펴서 절벽에 매달려 정신없이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부자다. 부자야. 저놈들하고 더 이상 도적질 안 해도 된다. 저놈들이 알면 반드시 찾아올 테니 이걸 닥해서 여기서 멀리 도망가서 살아야지. 도적은 너무 좋아서 산삼을 닥치는 대로 캤습니다. 그런데 절벽 끝에 조그만 산삼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냥 까도 부자가 될 판인데 도적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다리를 삐긋해서 절벽 아래로 굴르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밑까지 대굴대굴 구르다 그만 온몸이 다치고 산삼을 모아둔 보자기를 놓쳤습니다. 이 보자기는 굴르고 구르다 돌쇠의 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도적은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다른 도적들이 발견했지만 이 도둑은 산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일어나서 마당을 보니
어제 본 산삼들이 마당 가득 있는 것입니다. 이 산삼이 왜 여기에 있지? 분명 어제 산속 절벽에서 보았는데 정말 점쟁이의 말이 맞았네. 손도 안 대고 잘 살 팔자라는 게. 그렇게 돌쇠는 손도 안 대고 금덩이도 얻고 산삼도 얻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억지로 들어오게 하려고 해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